딥스테이트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딥스테이트의 정체는 딥스테이트의 정체는 정체가 없는 것이 정체입니다. 정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말 나왔다가 저 말 나왔다가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제 발전 이론의 연장선에서 어, 이제 발전 이론이 제가 과거 책에도 썼고 이번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책에도 있지만은 발전을 네 개 단계로 봤거든요. 그런데 네 개 단계에서 이제 넷째 단계에서 소위 비교적 발전된 나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내에 많습니다. 빈부격차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 제4단계를 초월해서 세계화 단계로 가는 데 대해서 그 연장선에서 보는 이론은 없습니다. 세계화는 세계화대로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은 세계화가 초산업 사회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러한 고찰을 하면서 이제 발전 이론의 연장선에서 세계화 이론을 세계화의 모습을 본 것이 저 하나의 학자로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단계 다 쭉 했지만은 어, 넷째 단계 가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중산계급도 없어졌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거기에는 어, 도시화가 되었다가 어, 그, 어, 또 도시화의 문제들도 또 생기고 중산계급이 없어짐으로써 민주주의도 어, 공경에 빠지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딥스테이트에 가면은 그런 문제를 전부 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초월해서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다음 세계화 단계인데 세계화 단계는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가 없어지면서 국가대로 대신으로 나온 것이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그 섀도우 가버먼트라는 거는 왜 섀도우라고 그랬냐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 섀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려고 한번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섀도우 가버먼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역시 본 그대로입니다. 제 넷째 가장 잘된 사회의 중요한 발전의 척도랄까는 역시 돈이거든요. 돈. 어, 그래서 제가 머니토크라시라는 개념도 저 책에서 소개를 했고,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이제 딥스테이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를 움직입니다. 그 성공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돈을 따라가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이제는 국가가 가지는 게 아니고, 국가는 없어진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관료 체제나 이런 게 다, 그,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 대신에, 어, 회사들이, 국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어, 그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또 이기는 사람들은 그냥 백만장자가 아니고 전부 다 억만장자가 돼버린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빌리언웨어가 어, 과거 한 20년 사이에 그냥 나타났다고. 그전에는 그저 부자면 밀리언웨어지 빌리언웨어는 밀리언이 1,000개 있어요. 원 빌리언인데 지금 제일 부자든 1,000빌리언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빌리언웨어들이 700,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700 몇 명이 있어요. 740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생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스탁 마켓에서 나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재산이 수억 달러씩 늘어가고 하는 그런 스탁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제 억만장자들이 생기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되면은 그 억만장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소위 트리클 다운 그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에서 트리클 다운 국내에도 별로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되니까 그 결과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평등이 너무 많아요.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 불평도 많지만은 나라와 나라 사이 불평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게 그 딥스테이트가 나타나는 맥락이면서 또 나타나는 딥스테이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빈부 차이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 계급은 있는데 계급 의식은 없어요. 국제사회에 계급 의식은 없고 큰 사건이 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민자들 또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온 세계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하고 남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그 미국보다 더 일찍이 이, 어, 그 난민 이주가 왔지요. 그리고 아시아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에도 많이 사람들이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도 지금 어, 미국이 참 좋다고 남미에서 많이 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자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이 LA 근방에서 6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 다른 도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집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의 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설명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딥스테이트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하노이 회담 시작도 되기 전에 결렬됐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까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그 결렬된 이유가 딥스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 주로 어, 세 군데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어, 무기 생산, 군산복합체, 그 하나는 정보 활동,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군산복합체의 실권자들이죠. 말하자면은. 어, 그러고 여론을 조성하는 건데 이제는 과거 한 20년 저는 이
그 딥스테이트가 한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 딥스테이트가 더 활성을 띄웠고, 그전에는 딥스테이트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였지, 세계화되는 것이 미국이 세계화되고, 세계화라는 건 발전된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되지 못한 나라도 세계화되죠. 그래서 이 세계화가 되어서 딥스테이트에 부닥치게 되면은 설명 못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과거 몇 년 사이에 일어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곳이 민주주의의 온상지인데 거기에서 선거에 떨어지는 걸 승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선거하고 나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 민주주의 생명이라는 건 승복하는 거고, 또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민주주의 아니게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무엇이 가고 있느냐? 딥스테이트 때문에 또 딥스테이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뭐 많지요. 그 노스 코리아가 무슨 무기가 어느 깃에 있다, 전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100%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것이 소셜 미디어 아닙니까? 소셜 미디어. 이놈이 전부 다 통신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다 하지. 그 소셜 미디어가 그 젊은 사람들은 잘하지만은 나이 들고 이런 사람 잘 못합니다. 한 20년 올라가고 나면 소셜 미디어가 이제 초창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아무튼 소셜 미디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어, 소셜 미디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누가 말한 것도 모르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메일 같은 데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고쳐놔도 누가 고쳤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정보라는 게, 정보의 소스가 감춰져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짓말 많지요. 거짓말만 하고, 그건 거짓말, 그 소셜 미디어가 그렇고, 과거에 트래디셔널한 미디어는 어떻게 전락돼 버리냐 하면은 광고하는 언론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정치인을 광고하고 정책을 광고하고 정당을 광고하고 광고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 광고라는 게 어느 정도로 과학적인 정확성이 있느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매일 하는 중요한 뉴스들, 뭐 CNN이다, NBC다, CBS다, ABC다 하는 그걸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거에 명성이 있는 언론기관도 최근에 팍스 뉴스라고 또 소송에 걸려가 졌잖아요. 상당한 돈을 내고 타협을 했지만은,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소셜 미디어는 소스도 없고 책임도 없고 소셜 미디어 많이 하니까 요새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래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artificial 하면은 그게 truthful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 세계 국민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렇고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보통 언론은 제가 말할 듯이 광고주의 아니에요. 프로파간다 하는 거에 끝입니다. 어,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하는 게 전부 과장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것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은 트럼프가 지난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이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한 30, 40%가 지금도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공공연히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인 것 같이 들리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만드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언비어를 가지고 만들고 거짓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은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그거 하려고 공부를 뭐 하버드까지 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따내는 것이 변호사 면허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잘하는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잘하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겨내면은 법정에서 돈 무지하게 벌 수 있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미국에 굉장히 많지요. 변호사들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사람들이 추종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거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화되고 초산업화되고 이럴 때는 이 변호사가 정직하게 사는 변호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아무튼 딥스테이트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는 보여요. 잘못 가고 있어요. 거짓말로 자 이제 민주주의는 어, 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어, 정부가 필요 없는 그러한 낙원이다.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 어, 그 후쿠오카 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또 보지요. 어, 그 대신에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한다. 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민간 회사들이 다 빠뜨려 가 버렸어요. 그게 없으면 제일 또 없는 것이 국가가 재원이 없습니다. 미국 국가가 재원이 없어 매년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해서 빌리는데 지금도 의회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돈 빌리는 거예요. 미국은 빚 가지고 살고 빚 가지고 우위를 어, 과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빚청산 해버리면 그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딥스테이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딥스테이트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어, 그 재원이 어디냐면은 어, 무기 생산이에요. 지금 작금의 한 일주일 사이에 거진 매일 그 매스 머더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나와요. 연일 나옵니다. 그래서 매스 킬링이 올해 들어가 200일도 아직 안 됐는데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연일 하루에 매스 슈팅 하나 이상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매스 슈팅이 왜 그래 미국에만 있느냐? 사실 영국에도 없어요. 미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영국도 매스 킬링은 없습니다. 그 이 매스 킬링 때문에 미국이 절망 상태에 빠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다고. 무기가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러니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어, 고치지 않으면은 매스킬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총을 물론 총을 없애면은 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총 기관총을 한 가지만 AR-15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매스킬링에 어, 사용되고 있는데 법으로 그 총은 전쟁에서가 군인이 사용해야지 민간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법이 통과 안 돼요. 왜?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미국 정부 공부할 때 미국에는 의회에 라비가 있잖아요. 라비는 우리말 뭐 하는 거 몰라도 돈을 가지고 편견을 사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게 자라고 자라가지고 지금 어, 군산 복합체의 라비스트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글로 나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국방비는 늘었습니다. 지금 848 billion 달러인데 1년에 그 엄청난 돈을 그러나 그게 줄지를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가지. 왜냐하면은 이 돈이 다 부정부패하는데 다 먹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빌리언들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 대통령은 국회에서 40몇 년 동안 상원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비스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 하나만 가서 보더라도 미국이 어디 안전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쇼핑하는 쇼핑몰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가면은 어, 언제 어느 놈이 나타나 가지고 총을 갖다 돌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이 미국의 지금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네. 미국이 이 딥스테이트를 어, 좀 건설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면은 미국은 끝장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국가의 몰락에서 미국의 몰락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몰락이라 민주주의 몰락과 또 다릅니다. 제가 쓴 책들 보면은 분명하게 제가 초사하는 국가들의 미래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구나 초사하는 국가들 중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못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냐?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잘 살아갈 거냐? 그래 안 보인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결론을 제가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의 자유에서 자유라는 것은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 선택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저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어, 그래서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 다 돼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미국에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 자유의 인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저 두 정당 똑같아요. 하나는 정권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게 차이지. 똑같아요. 그러고 선택할 정책의 대안들이 그렇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선택할 어, 대안들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요. 다양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이 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데 한탄하고 있지 말자. 차이가 크면은 거기에는 조화가 큰 법이고 평화가 큰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질성, 남북의 여러 가지 이질성을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통일지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미국이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 선택의 대상이 별로 없고 선택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지금 말했듯이 정보가 전부 가짜 정보고 어? 어, misinformation 혹은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은 잘못된 정보고 disinformation은 조작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때문에 real information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이 세상에 내가 보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의 상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그런 상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 없어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 남에서는 북을 알아야 되고 북에서는 남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정확한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실이 없어요. 그 없는데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딥스테이트라고. 딥스테이트 얘기하면은 모든 나라가 미국이 구성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었냐? 노스 코리아는 어떻게 되었냐? 사우스 코리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재팬은 어떻게 되냐? 차이나는 어떻게 되었냐? 보십시오. 그대로 하나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그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라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그 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정체도 모르겠고, 어, 소위 소셜 미디어가 어느 게 옳은가 알 수도 없고, 어, 그 요새는 또 유행되는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와 관계, 딥스테이트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중에 중요한 것이 취소 문화입니다. 캔슬, 캔슬 컬처라 그래요. 취소 문화. 어? 말해놓고, 글을 써놓고, 자기가 주장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취소해버려. 취소하는 거는, 그게 유행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장한 거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취소해버려요.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딥스테이트를 단수로 볼 것이 아니고 복수로 봐야 됩니다. 딥스테이트가 많아요.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하나뿐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 관한 딥스테이트, 어? 그 선거에 관한 딥스테이트, 어? 그또 참정하는 데 관한 딥스테이트, 경제에 관한 딥스테이트, 그 딥스테이트가 보는 견해들은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전부 다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취소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자꾸 변합니다. 변했다가 크게 변하지요. 변했다가 또 지금 또 어중간하게 또 있지요. 이거 북한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악마화시키는가 하는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코 원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이 어,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박한식 교수가 얘기하더라.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왜, 왜 수십 년 동안 어, 이 비핵화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까? 육자회담 몇 번이나 타결될 뻔했는데 안 됐습니까? 왜 안 됐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박한식 교수는 그건 또 그 사람대로의 견해가 디스인포메이션이나 미스인포메이션을 포함해서도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입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어, 그, 그 훌륭한 나라고 훌륭한 정치인이고 러시아는 지금 다 망국에 빠져 있고 뭐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진짜 말은 아니죠.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나쁜 정보,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어, 그, 그 환상적인 현실입니다. Virtual Reality하고 리얼리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뭘 의식적으로 만들면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그대로 기술해 가지고 현실을 묘사했다면 그건 버추얼 리얼리티지 리얼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 우리는 버추얼 리얼리티 속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여기저기 말하는 것도 버추얼 리얼리티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거는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운데 이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중간쯤 자기가 짐작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북이 어떤 사회다 하는 것도 어, 우리가 짐작해서 가야 돼요. 북이는 단체고 남 개인주의다.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도 상당히 개인주의입니다. 남도 말할 수 없는 단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념과 이걸 모색할 때는 남과 북의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리얼 리얼리티를 우리가 구색해내는 것이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어, 그 딥스테이트를 할 때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외교 정책에 반영시켰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용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집체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체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 구원 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요. 기독교 믿는 거예요. 교회 구원 받으려고. 구원 누가 받느냐? 내 개인이 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 와이프하고 손을 잡고 가면은 혼자만 들어라 그럽니다. 그, 우리 손잡고 단체라고 가족이 같이 가고 무슨 동지라고 같이 가고 기독교에는 동지가 그런 의미에서 동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게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항상 어, 항상 극과 극이 만납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고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고 어, 또 어,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어, 기독교적인 기독교에 용납되는 사람들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꼭 구별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사회와 정치가 양분화되고 극단화되고 서로 그렇게 되죠. 어, 미국의 지금 딥스테이트 문화를 보면은 어, 딥스테이트 문화는 레이시스트입니다. 레이시스트고 밀리터리즘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 기독교가 가르쳤고 보여줬습니다. 종교 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요새 한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 역사를 보면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느냐. 우리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요새 흑인이 백인한테 고맙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먹여 날리고 입히고 집을 주고 보호해 줬으니까 과거에 노예 생활을 백인 밑에서 해 줬으니까 백인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요? 어? 그거하고 같은 얘기라고. 미국이 과거에 무슨 구 구호 물자 등등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줬다. 나도 혜택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노예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주인한테 고맙다. 노예로 나를 써줬으니까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잘못됐죠? 그런 걸 우리가 식별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역사와 미국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민주주의냐 하는 데 대해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관식 교수가 얘기하더라. 그 미친 소리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친 소리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그 민주주의는 어, 그 투표입니다. 투표고 평등입니다. 다수결입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어? 국민들이 투표를 소수를 받아가지고 어? 당선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깝기에는 어,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알고도 있고 그 전에 예, 그 국민들이 다수의 표를 받았는데 제도가 어, 잘못되도록 이제 공화당이면 공화당이 만들었죠. 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민주주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쳐야 되고 제리맨더링이라는 거 그때 아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리맨더링 선거구역을 이렇게 자기 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 전체로 보면은 소수를 얼마든지 소수가 다수의 어,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어, 미국의 연방제에서 어, 그 스테이트 파워 주의 권한과 중앙의 권한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다시 강의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주와 중앙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은 초산업 사회 그러니까 세계화된 글로벌라이즈드 아메리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미국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글로벌라이즈드 아메리카를 보려고 하면은 딥스테이트를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사랑방에서 시도하는 이 딥스테이트는 지금까지 저나 또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처 넘어가지 못한 선을 넘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몇 번 좀 해봤습니다.